예, 안녕하세요. 저는 펄스나인 주식회사의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토딥인덱서라고 하는 저희가 그 내부 프로젝트로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상품 설계를 맡고 있고요. 간단한 이제 데모 시연하고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제 페인틀리 AI라고 하는 프로덕트, 예,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오토 딥인덱서에 대한 그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왜 이런 걸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범위는 어디까지 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건 간단한 제 프로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먼저 이제 페인틀리 AI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가볍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 처리에 대한 그 AI를 가지고 그 그래픽, 디지털 이미징 그 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녀석인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꾸준히 올리고 있는 저희 이제 아웃풋들 이런 거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디오는 안 나와서 제가 뭐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잠깐 그 꽃 원래 비디오 보셨을 거예요. 그 원천 영상 이미지 클립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되게 다양한 스타일, 톤과 컬러, 뭐 색감, 텍스처 이런 걸로 이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 처리를 그 AI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하는 그런 그 부가 기술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현재 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스타일이 입혀지고 있는 부분들, 예,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어떤 스타일에 최적화되어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갖추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크리에이티브 AI라고 하는 어떤 심미적인 그런 디지털 이미징 분야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재가공하고 다른 것들과 합성하고 뭐 이런 그 사업들을 계속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네, 뭐 저희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점프만 되는구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설립된 지 한 2년 채 안 되는 그 스타트업이고요.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페인틀리와 페인틀리 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 초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돼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초상을 그려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 기반으로 해서 자체 VFX 엔진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단에 그 이미지를 처리해서 보여지는 그 녀석이 페인틀리 AI라고 한다면, 그 뒷단에서 이미지들을 분류하고 전처리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단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이제 백엔드 AI로 오토 딥인덱서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뭐 변분순환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 분류하고 자동 색인하는 그런 이제 뭐 특허나 논문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뭐 꼭 이런 뭐 VA를 고집한다라기보다 여러 알고리즘들을 같이 실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처리들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미지 편집 서비스인 이제 페인틀리 AI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그 외부 협업을 통해서 뭐 머신러닝 신사업을 컨설팅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자체 R&D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펄스9의 주력 사업인 페인틀리 AI의 백엔드 자동화 도구로서 오토 딥인덱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외부에 공개되거나 뭐 협업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 만들어낸 레퍼런스를 가지고 바로 뭐 적용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하면 바로 해보고 싶고, 이걸 이제 솔루션화해서 이제 좀 고도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외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저희 뭐 짧은 기간이지만 뭐 다양한 그 뭐 사업들과 이런 걸 해왔었는데요. 뭐 올 초 봄에는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열린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그 홍대 EDM 아티스트 키라라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그 뒤에 이제 비주얼 을 담당해서 공연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즉석 처리 AI 기술을 가지고 이벤트에 납품한다든지, 또는 이제 인공지능 그림을 그려낸다든지, 또는 광고나 이런 영상물에 그래픽 처리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들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페인틀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I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을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다들 이해가 좀 필요하시다라는 걸 전제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생성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원본 컨텐츠와 타겟이 되는 스타일 간에 계속해서 오차를 줄여나가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그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보시면 그 여기 I 이미지 제가 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이 컨텐츠 이미지가 오른쪽에 이 스타일 이미지, 요거 이제 칸딘스키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닮아서 점점 그 이터레이션 해 나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 트랜스퍼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커머셜하고 굉장히 고도화된 영상 처리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스타일 트랜스퍼의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아웃풋이 뭐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일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만들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칸딘스키의 이미지와 닮았다 안 닮았다는 좀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는 칸딘스키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메스틱한 컬러들,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부의 텍스처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아웃라인에 대한 이 엣지의 선들, 뭐 이런 특징들을 나름대로 학습을 해서 이제 가져다가 놓긴 하는데요. 사실은 그 원본 컨텐츠 또는 스타일 컨텐츠와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창작물인 거죠. 알고리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결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그 스타일 트랜스퍼의 뭐 어떤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서 그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가 좀 알 수 없는 노이즈를 만들어내는데요. 알 수 없는 노이즈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구글링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 자체가 좀 이제 지글지글지글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선 좀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저희가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픽 처리 기술들을 다 같이 넣어가지고 AI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외에도 단연간의 이제 그래픽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 내부 이제 그 디자이너와 그리고 외부의 그런 파트너들 뭐 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페인틀리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 이거를 잘 해내는 그 프로덕이고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그 기획만 가지고도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상을 해왔던 것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즉석 AI 초상화 뭐 이런 이제 이벤트들에 납품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뭐 브랜디드 컨텐츠를 즉석으로 처리해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기념 카드를 주는 뭐 이런 서비스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이건 이제 웹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페인틀리 FX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제 클로즈 베타 단계입니다. 약간 좀 서비스 안정화라거나 또는 이제 방향을 좀 더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구글 로그인해서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뭐 간단한 아이디어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실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건 이제 바우처를 따로 받으셔야 되는데 뭐 어떤 뭐 영상 쪽 도메인 또는 이제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바우처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페인틀리 AI라고 하는 이 그 기본적인 이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디지털 이미징 AI 토탈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오토 딥인덱서인데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그 어떤 디자인과 아트 분야에서 생산성을 크게 증대하면서도 그 AI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저예산 프로젝트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픽 필요한 부분들 너무 많죠. 네, 보시다시피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영상뿐 아니라 뭐 저런 사파나 뭐 커머셜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들 전부 다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페인틀리 AI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현재로서는 얼굴입니다. 뭐 여러 이제 즉석 그 AI 초상화 이벤트라든지 또는 기념 카드 뭐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얼굴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분석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얼굴 윤곽선, 이목구비, 표정, 피부톤, 조도, 헤어스타일, 포즈 뭐 정말 다양한데요. 뭐 농담 삼아서 뭐 얘기를 하면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죠. 예, 관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관상 수준까지 가려면 사실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뭐 뷰티 시뮬레이션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글 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구글 비전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 비전에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려보면 아마 바로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저희는 얼굴을 가지고 원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그 어떤 스타일로 변하겠다. 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도 수집을 하고 또 이거를 가지고 또 그 생성된 새로운 그 결과물 AI가 그려낸 그림 뭐 이것도 이제 다 관리를 하는데요. 구글 비전에 올려보면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라벨에서는 그 여자다,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뭐 라벨 단에서는 뭐 얼굴이고 스케치고 드로잉이고 뭐 노즈도 있고 헤드도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이다 뭐 이런 거 주고 웹에서도 참 재밌는 결과들을 주는데요. 뭐 드로잉, 스케치,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뭐 두들, 뭐 저런 다양한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에서는 저런 뭐 색상 정보도 나와요. 네, 되게 재밌죠. 그리고 색상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저런 이제 그것도 주고요. 뭐 크롭힌트도 주긴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 안 써요. 왜 이거를 크롭힌트라고 하는지는 좀 이해는 안 가고요. 뭐 세이프 서치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현재는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를 서비스한다라고 하면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은 서비스적으로 거의 그 메이저한 그런 플레이어고 그 플레이어의 그 핵심 알고리즘이 얘를 뭐 혹시나 그 안 좋은 콘텐츠를 판단하지 않는지 뭐 이런 걸 좀 감안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아직 그렇게 정확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다양한 피처들, 메타 정보들을 익스트랙션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DB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소개드릴 그 오토 딥인덱서
이게 왜 나왔을까? 이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 시간계상 말로 좀 설명드릴게요. 뭐 그냥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그 작품은요, 어떤 프랑스 작가 작품인데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여자 남자 그 뭐 이런 포즈이기도 한데 다른 반대편에서 보면 뭐 DNA가 되기도 하고 뭐또 다른 그 반대편에서 보면 무슨 뭐 황소가 되기도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게 되는 그런 재밌는 예술품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요. 어떤 이미지 데이터 하나를 이제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즈니스적인 문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이제 내가 그 기능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기준이 다양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꽃 사진이다. 사용자가 어떤 이미지 검색 엔진에서 꽃이라고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그 결과 안에는 클로즈업된 꽃 사진부터 꽃을 들고 있는 여자 사진 또는 꽃 무늬가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 옷 사진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그런 결과를 유연하게 그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뭐 요 고민점은 앞서서 이제 권수용 부장님이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 특히 머신러닝 AI 프로젝트에 있어서 유연함이 되게 중요한데 그 유연함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정의를 안 할 수 있는 형태로 그 가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이미지 데이터 서비스라고 이제 그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다차원의 데이터로 저장을 했을 때 데이터의 재활용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그 가설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흔히 뭐 머신러닝 하면 뭐 이제 원핫 인코딩 뭐 이런 문제 그 뭐 많이 보시죠. 그 원핫 인코딩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네, 그 메모리 관리 일단 안 되고요. 보시면 저기 이제 1 곱하기 9 벡터에 대해서 뭐 저렇게 이제 원활 인코딩으로 표현한 건데 저게 이제 9가지니까 망정이지. 저게 이제 뭐 10만 차원, 100만 차원 이렇게 되면 그 수만큼 무한하게 차원이 늘어나겠죠. 선형적으로. 네, 제한이 없이요. 근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무한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예. 복잡계에 가까운 이런 차원 증가수는 감당하기 어려운 메모리 사용량이 될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그 추가할 때마다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 거고요. 그리고 그 이 원합 벡터 그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원활 인코딩에서 이제 인베딩 매트릭스가 주로 다 0이죠. 예, 저거 이제 01, 01로 표시하시는 거 아시죠? 예, 요게 이제 스파스한 문제 때문에 결국 학습이 잘 안 되고요. 추가나 삭제가 용이할 수는 있지만 뭐 할 때마다 이제 메모리 낭비 이런 거 이제 존재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메모리 낭비가 좀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뭐 남자 여자 뭐 소녀 뭐 저런 것들이 뭐 어따 하다라고 1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변수 간의 상관성이나 유의성 분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 저 보시면 저 단어들 뭐 보이다, 거리다 뭐 저런 거 간에는 전부 그냥 동일한 거리죠. 그냥 있다, 없다. 뭐 이게 뭐 어느 정도의 거리다. 또는 어느 정도나 가깝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있다, 없다인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커스텀 해가지고서 이제 워드 인베딩을 하면 그러면 이제 관계를 거리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중간에 있는 요 표고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저런 이제 뭐 남자, 여자, 소년, 소녀, 뭐 공주, 왕자, 여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 곱하기 3짜리 예,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그 따지고 보면 이제 9 곱하기 3짜리 워드 인베딩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거리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저 차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0.5, 1,0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요거에 대한 의미는 이제
king to queen 같은 거는 이제 뭐 저런 그 1,0,0,0이라는 건데 요 그 왕과 여왕에 대한 관계가 그 소년과 그 소녀에 대한 관계로 그대로 이제 전이가 되죠. 네. 하지만 그 뭐 킹과 보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의미는 유사한 어떤 관계가 발견이 됐을 때 이거를 이제 거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일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보면요. 이건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뭐 몇 년 전에 이제 연구를 했던 뭐 이런 유사한 단어들 간의 로케이션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뭐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뭐 하나만 같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노란색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그 웹에 있는 그 데이터들, 특히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이제 현대의 백과사전 그거를 이제 정제되어 있는 그 지식의 보고 같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긁어서 전부 학습을 시켜서 이 단어 간의 그 관계 그리고 공간 간의 구분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건데 이 노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표현이 돼 있죠.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네요. LG, 오븐, 리프리지레이터, 마이크로웨이브, G, 예, 뭐 얼추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묶여 있죠. 네. 뭐 이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우리의 복잡계에 가까운 이 그 모든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그 계산의 영역, 인간의 그 세계와는 조금 또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하면 구조화해서 전이시킬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고민에 대해서 조금은 방향성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이제 원화 인코딩으로 0101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던 거에서 이렇게 이제 거리로 이제 좀 표현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가져가게 된 좋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들을 조금 더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 단순히 그 메일 투 워먼 그리고 킹 투 퀸 뭐 이런 전이뿐만이 아니라 그 유사한 것들을 이제 그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 땡스, 땡큐, 뭐 TKS, 땡스 끝에 뭐 X로 쓰기도 하죠. 뭐 이런 유사한 것들을 같은 공간 안에서 다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을 그 한 공간 안에 유사하게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주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AI한테 오더했을 때 그때 그 맥락을 이해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또 이제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이제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거리 표현들, 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리 표현들, 예,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숫자를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 동일한 그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유사어는 유사한 공간에 표현이 된다는 여기까지 이제 그 딥러닝 연구가 이어져 오게 됐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보시면 여기 이제 개구리가 다양하게 존재하죠. 네, 이 개구리들을 이제 다 하나의 공간 안에 모아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유사한 연구로서 좀 도메인은 좀 다르지만 웹에 있는 그런 그 공개되어 있는 쉬운 데이터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할까 하는 차원에서 그 세금이라는 데이터도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그냥 뭐 왜 세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금만큼 그런 룰 베이스로 정제가 돼 있으면서 또 그 웹에 그 공개적으로 올라와 있고 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는 이제 네이버의 지식인에서 세금 관련 질문 중에서도 전문가가 답변을 달아놓은 그런 이제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만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정제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것도 덜 됐죠. 보다 보면은 이제 엉뚱한 것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냥 뭐 무작위로 크롤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입니다. 네, 이런 걸로 이제 그 정제해가지고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이 도메인조차도 여기 점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이 노란색은 뭐 대략 이렇게 조금 독립된 분포를 보이고 관련해서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 점은 조금 그 노란색하고는 좀 분리돼서 있고 약간 뭐 섞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른 공간에 위치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토디비 인덱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잠깐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잘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잘 쌓아놔야 되는데 이거를 쌓을 때 우리가 어느 하나의 관점 1차원 또는 2차원적인 관점으로 확장을 해놓고 정을 해놓고 DB를 쌓다 보면 나중에 다가오는 추가적인 문제를 풀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최대한 다차원적인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잡한 다차원의 스페이스 안에 점으로 저장을 해보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였던 거죠.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네, 스마트하게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보자. 이런 이제 방향이고요. 이제 효율적인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위한 지능형 인덱싱으로서 오토 딥 인덱서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자동으로 분류하고 라벨링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처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룰 베이스, 특히 이제 사람이 관여가 된 이 데이터 전처리의 문제점 6가지 뽑아왔습니다. 노이지한 데이터들, 얘를 이제 그냥 없애야 될지 넣어야 될지 가공을 해서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기준에 대한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기준점이 아니라 중복이 된 데이터들 이런 거 이제 다 빼야 되는데 중복이 다 안 걸러질 수도 있죠. 그리고 누락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사람이 고이던 또는 이렇게 실수던 거짓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간의 미스매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엘라스틱한 데이터 확장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룰 수정을 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다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쌓은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외부와도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얼굴 이미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찾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리고요. 이미지 이제 메타 분석을 이제 먼저 하게 되고 이미지에 아까 보셨던 것 같은 뭐 색감, 얼굴 위치, 눈 위치, 뭐 이런 동양인 또는 남성 다양한 이런 이제 메타 데이터들을 풍부하게 라벨링을 이제 해주되 이것들을 좀 압축해서 표현해주는 이제 카테고리 정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통합이나 풀텍스트 탐색, 결과 편집, 자동 반복 결과 목록에 대한 필터링 이런 것들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토딥 인덱서는 라벨링에 대한 생산성 도구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증강하고 그것들을 전부 인베딩 벡터화하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모델 개발과 학습과 디플로이가 참 쉽지 않겠느냐. AI나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80%가 전처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에 있으신 현업 담당자께서는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 라벨링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화가 장단이 있을 거예요. 기계라서 하는 오류가 있고요. 사람도 물론 이제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스템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재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AR을 만들고 이제 고도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데이터와 정확한 라벨링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하는 이제 중복 작업과 오작업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스템은 잘못되면 성능 개선할 수 있는데 사람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담당자마다 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문제의 정의 자체를 그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 유효성을 체크하고 광대한 정보 메타데이터들을 최소화하고 자동 확장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걸 이제 저희 거에 도입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구글 비전 API를 통해서 분석적 정보를 추출하고 그리고 여기 추출되어 있는 이 덩어리를 오토 디빈더서로 인덱싱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카테고리와 메타 태그로 나눠서 DB에 저장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메타 태그로 이제 그 뽑혀진 그 텍스트들은 여기에 자연어 처리 도구가 사용이 돼서 딕셔너리 구축과 토크나이징해서 이제 키워드가 추출이 되고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특정 단어 집합, 뭐 개구리다라고 하면 황소개구리, 청동개구리, 뭐 모든 개구리들이 이제 다 이제 집합이 일치하는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인데. 여기에 각 이미지들에 연결이 되어 있는 메타 태그를 나열하거나 나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결하거나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도식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DB가 그 생성이 되고 입력 수신이 되고 형태 분석해서 잠재 변수 산출해서 색인 업데이트해서 DB 검색을 다시 할 수 있는 이제 자동 분류, 자동 색인이 되는 저런 이제 머신러닝 기반 엔진이다. 이런 요약을 드리고요. 적용 범위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서도 이제 가능하지만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이제 그 합쳐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텍스트들 뭐 이런 것 텍스트만도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세금 쪽에서 보셨듯이요. 그 뭐 시간이 막 가가지고 짧게 저희 이제 예시 말씀드리고 데모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셀수스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카피레이프트 단체랑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라벨이 안 되어 있는 8만 건의 그 데이터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여기 비영리 조합이다 보니까 그 무료 이미지 데이터를 게시판 형태로 하나씩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게시판 형태라고 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이제 파리 오르시 미술관 이게 제목이고 그 글 본문 안에 이미지 넣고 여기 안에 이제 본문 텍스트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게티 이미지, 뭐 픽사베이 뭐 주로 쓰는 이미지들은 오른쪽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메타 태그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작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세금 관련 텍스트만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 분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이제 저희 간단한 오토디빈덱서 소개를 마치고요. 데모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셀이라고 합니다. 저는 클라우드 비전 API랑 겐이랑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응용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GUI 데모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어떻게 파이썬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겐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을 겐이랑 비전 API랑 연동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웹 데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모 살짝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먼저 겐 생성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타이슨 다 아시죠? 이거를 제가 마스크를 좀 씌워서 문신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마스크를 문신 모양에다가 전체적으로 칠하면, 그리고 어레인지를 하고 컴파일을 하면 문신이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수염을 지워보고 싶으면 수염에다가 마스크를 칠하고, 주름도 없애보고 싶으면 주름도 마스크를 칠하고, 이러면
지워지죠. 근데 여기 그 이쪽 부분이 잘 안 됐네요. 여기다 조금 더 칠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칠하면 겐으로 새로운 이미지들을 생성해줘요. 근데 기존에 있던 이미지랑 큰 차이가 없이 주름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주름도 지워줘. 계속해서 젊어지죠. 주름도 지워지고요. 콧수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콧수염도 지워줄게요. 한 10년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겐 이미지들을 몇 개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거는 제가 마스크를 실험해 드린 거고 반대로 이번에는 주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 스케치에다가 이런 팔자 주름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마스크를 치우고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오렌지를 하고 하면 오른쪽에 주름이 생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번 또 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입은 웃는 얼굴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스케치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입을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안에 치아를 넣어 볼게요. 제가 어제 마우스로 하다가 내가 마우스로 하니까 어렵네 해서 개발자분의 타블릿을 갖고 왔는데 의미가 없네요. 계속 못 그리네. 여기다 입술은 빨간색으로 칠해 볼게요. 이렇게 마스크도 씌워줘야지. 마스크도 이 부분에 생성할 부분을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 겐의 좀 독특한 점은 마스크와 스케치랑 컬러를 다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는 어떤 부분을 수정할 것인지, 스케치는 어떻게, 컬러는 어떤 컬러로. 그러면 좀 징그럽지만 입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네. 이것이 외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국 아시아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유재석 씨 안경을 없애볼 거예요. 이렇게 안경을 마스크로 안경 부분에 안경을 없앤다기보다 이 흰색 부분으로 칠한 마스크 부분을 새로 이상하다. 새로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 없어졌죠. 근데 여기 부분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를 한 번 더 칠하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 컬러를 다시 생성해 주세요. 이러면 조금씩 수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겐의 데모들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제가 머리카락을 생성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좀 그려줍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리고 여기다가 마스크를 씌우고 라인을 칠하고 컬러는 머리카락이니까 검은색으로 해야겠죠?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머리카락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겐 데모들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 중에 저는 일단 겐 데모 웹 GUI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일단 저는 제 소개 간략하게 하면 저는 이세리라고 하고 펄스9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구글 비전 API랑 이 겐이랑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 같은 경우는 REST API를 통해서 이미지를 쉽게 전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라벨, 사전에 정의된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하고 객체와 얼굴을 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쇄체와 필기체 전부 검수 가능해서 해당 텍스트들을 결과로 뿌려줍니다. 그 결과들을 몇 개 보시면 이렇게 아까 이전 발표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크라우드한 내용들도 나오고 이게 이벤트인지 그리고 이 주 컬러가 어떤 건지 펄플인지 이런 것도 그리고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좀 가져오려고 했던 부분은 여기 이 마스크 부분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 눈, 코, 입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API 웹 데모 실제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웹 데모를 파이썬 서버에 구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 서버 구축한 부분을 블로그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축하는 데는 뭐 30분 이내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블로그를 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파이썬으로 서버에 연동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크게 스텝은 총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GCP 다 써보셨으면 기본적으로 GCP는 프로젝트 안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GCP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주고요. 저는 여기에 구글 캠퍼스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줬고 여기서 클라우드 비전 API를 사용 가능하도록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거를 이네이블 시켰고요. 그냥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 저는 우분투에서 설치를 했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그리고 밑에는 그 구글 클라우드 비전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pip 인스톨 파이썬 써보셨으면 pip 인스톨로 그냥 심플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파이썬 2인지 3인지 2인지 3인지 구분하셔서 잘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3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증 설정인데요. 여기서 키 값을 받아서 이 내가 접근하는 것이 구글 비전에 어떤 키 값으로 접근하는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키 계정을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이슨 파일로 키가 발급되면 이 키를 환경 변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 써보신 분들은 이 절차 정도는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 결과는 샘플 코드가 GitHub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샘플 코드 그대로 바로 돌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코드로 봐서 그렇게 막 어렵다 이런 코드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임포트해 와서 아까 설치해 놓은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임포트해서 그대로 불러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이 파일의 이름을 구글 비전 파이썬 파일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실행시키면 라벨 정보 그리고 실제로 웹에서 확인했던 라벨 정보랑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웹 엔티티네요. 네, 웹 엔티티에서 웹에서 어떤 정보를 가장 높은 유사도로 가지고 갔든지 여기 스코어랑 그 해당 디스크립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블로그에 잘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1시간 이내로 연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연동했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코드는 SCFE gen이라는 건데요. 이게 스케치 컬러 페이스 에디팅 gen인데요. 일단 gen 모델을 사용한 거고 그 내부적인 건 뒤에 가서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애트리에서 한국에서 낸 논문인데 2019년 2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코드와 논문입니다. 코드 전체도 공개되어 있는데 아직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코드까지는 없고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gen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머신러닝에서 크게 2가지의 생성 모델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눈다고 하다면 gen이랑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VAE가 있는데 그 중에 gen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조범이랑 경찰이 있어요. 위조범은 가짜 페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품은 원래 있는 거고 경찰은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판단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위조범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경찰도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으로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서로의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 위조범의 역할은 진품처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학습하게 될 때 팁을 드리면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해야 결과가 잘 나오는데 위조범을 학습할 때는 경찰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델이 2개인데 경찰도 있고 위조범도 있는데 경찰이랑 위조범이랑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을 학습할 때는 위조범의 파라메타는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위조범을 학습할 때는 경찰의 파라메타도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위조범이 너무 잘 만들면 경찰은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잘 구별해내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에는 이게 아직 부족한데 경찰은 이거 진짜야 라고 판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위조범이
잘 만들지 못해도 그냥 진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로 경찰이 처음부터 너무 잘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조범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가짜를 만들어냈는데 경찰이 계속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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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범도 처음에 못해야 되고 경찰범도 못해야 돼요. 서로 성능이 조금씩 성장을 해야지 하나가 더 확실히 커버리면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델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겐 모델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던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라고 했던 아까 그 생성자가 위조범이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자,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구분해내는 것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는 것, 이것이 전체 학습이고요. 그리고 실제 생성을 해낼 때는 제너레이터만 생성합니다. 그리고 겐에서 하나 되는 것 중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 사진이 있고 남자 사진이 있는데 안경 쓴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를 빼고 여자를 넣으면 안경 쓴 여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재미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데모 보여드렸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겐보다는 조금 많이 복잡하죠. 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논문을 읽어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개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게이티드 컨볼루션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레이어를 두 개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저기 보이는 이 부분이 하나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두 개를 학습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넣고 두 개를 학습시키고 그걸 합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유넷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쉽지 않은데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를 둘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유넷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니까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전 API랑 아까 제가 데모를 보여드렸던 겐이랑 어떻게 합칠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저는 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에 이미지를 하나 올리는데요.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올리면 여기에 구글 클라우드가 이미지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각도가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 여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냅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이 메타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아까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겐에 넣을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드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겐에 넣어서 아까 그런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에 헤어를 좀 채워넣자. 이런 모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주드로가 아니면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주드로인데도 10년 전의 주드로인지 현재의 주드로인지 다양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또 데모 보여드릴 텐데 제가 데모를 좀 안 이쁘게 만들어 와서 넘어간다. 네, 웹 데모인데 여기에 제가 주드로 사진을 하나 넣을 거예요. 이미지를 넣고 업로드를 하면 주드로의 원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보면 이렇게 서버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결과 먼저 보시면 현재 지금 이 머리 부분을 저는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머리 부분을 채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같은 날 찍힌 주드로의 사진이 이 사진 말고 좀 옆모습이 찍힌 주드로의 사진, 아까 앞모습이었나? 어떤 사진이었지? 웃는 모습이군요. 이번에는 웃지 않는 정면 사진을 이미지에 올리면 똑같은 상태로 결과를 올리고요. 그리고 서버를 보면 이렇게 지금 구글 비전 API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받았고요. 그 중에 로테이션 값도 있어요.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그리고 해당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웹 엔티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기 보면 주드로, 필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셀레브리티 이런 데이터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저는 주드로가 들어오면 이거를 아까 제가 데모 보여드린 겐에 통과시켜라라고 명령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겐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이 겐 프로세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같이 보면 머리 부분이 다시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주드로의 사진이더라도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들어왔을 때는 다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글 비전 API를 통해서 각도나 현재 상태를 받아와서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PPT가 이거군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머리 부분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각도에 따라서 다른 헤어스타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과 이 헤어스타일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구글 비전 API랑 겐이랑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